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라운드 799 디비전 4 라운드가 있었고요. 저는 오늘 라운드에 참여해서 문제들을 해결을 했고 지금부터 나왔던 문제들에 대한 해설을 하려고 해요. 오늘 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지난 디비전 4 라운드가 네 번째인데 전체적인 난이도는 디비전 4 난이도를 계속 따라가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난번 디비전 4랑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은 것 같고요. 마지막 문제는 꽤나 어려운 편이었어요. 그래서 한번 앞에서부터 문제들을 살펴볼게요. 이번 문제, 마라톤. 이 문제는 일단 네 사람이 마라톤을 뛰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 티무르라는 친구가 그 A번이고요. 나머지 세 사람이 B, C, D예요. 그리고 네 사람이 그 얼마나 달렸는지를 A, B, C, D라는 수로 나타내서 주는데, 근데 A, B, C, D가 서로 다른 수래요. A, B, C, D가 서로 다른 수라는 게 왜 중요하냐? 지금 우리는 그 누가 더 앞서가고 있냐를 보려고 하는데 그 같으면 이거를 판별하기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우린 여기서 항상 4개의 수가 다 다르다라는 조건을 추가로 준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A, B, C, D를 입력을 받아서 그 A번인 팀으로보다 앞에 가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를 세서 출력하는 문제인데요. 그걸 하려면 그 4개의 수를 입력받아서 그 B, C, D 중에 A보다 큰 게 몇 개인지를 해서 출력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직접 구현을 하면 이렇게 A, B, C, D를 입력을 받아서 A가 그러니까 B가 A보다 크면 답이 하나 크고 답이 하나 추가하고 C가 더 크면 답이 하나 추가하고 D가 더 크면 답이 하나 추가하고 빨리 내느라 그러니까 이거 시작하고 그 1분 30초 만에 낸 코드거든요. 빨리 내느라 여기 띄어쓰기 그러니까 자동 그 띄어쓰기도 안 된 채로 복사해가지고 낸 흔적을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그 B, C, D 각각의 A번보다 큰지를 체크하는 식으로 A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이렇게 A번을 풀 수 있고요. 그리고 다음 문제 B번을 볼게요. B번 문제는 어떤 배열이 있고요. 그 배열에서 그 원소를 2개씩 골라서 제거한대요. 2개씩. 그리고 우린 뭘 하려고 하냐면 그 남아있는 모든 원소가 다르게 하고 싶대요. 그래서 어, 매번 그 2개를 빼는 작업을 할 때마다 원소의 개수가 2개씩 줄겠죠. 그리고 그 맨 마지막에 남아있는 원소 개수를 최대화하고 싶으니까 우리는 가능하면 그 여러 개 있는 원소부터, 그러니까 같은 원소가 여러 개 있는 것부터 자르고 그 원소가 하나만 남아있는 건 최대한 덜 자르는 식으로 하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원소가 하나씩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 가능하면 그 길이가 길게, 그러니까 남아있는 원소가 많이 남게 하고 싶대요. 그러면 우리는 그 몇 개가 남아있게 할 수 있나라는 문제인데요. 일단은 우리는 매번 2개씩 자르거든요. 2개씩 자르기 때문에 그 2개씩 잘라도 원소 개수의 홀짝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원소의 길이, 그 남은 원소의 개수, 그러니까 배열의 길이는 그 처음에 배열의 길이가 홀수였으면 계속 홀수일 거고요. 그리고 처음에 배열의 길이가 짝수였으면 계속 짝수일 거예요. 그러면 그 종류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우리가 뭐 어떤 원소들이 있는데 뭐 1, 2, 3 이런 식으로 6개의 원소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그 같은 원소들을 이렇게 묶어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우리는 세 가지 원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하면 많이 남기고 싶으니까 세 가지를 다 남기는 게 가능하면 세 가지 다 남기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는 원소가 6개가 있고 그걸 2개씩 자를 거기 때문에 어떻게 자르더라도 그 남는 원소의 개수가 짝수로만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만약에 남는 원소인 1, 2개를 자르고 그리고 여기서 2 하나를 자르고 나서 원소를 하나 더 잘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1, 1, 1, 2, 3 이런 식으로 주어진 경우에는 무슨 수를 써도 원소를 3개 남길 수는 없고 2개를 남겨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그 우리는 이렇게 같은 원소끼리 짝을 지어놔요. 그렇게 해놓으면 우리는 그 우리가 최대한 그
우리가 만약에 가능하면은 등장하는 원소들을 하나씩 다 남긴다면 최대한 많이 남기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나 등장하는지를 세워놓고 그 상태에서 두 개씩 이렇게 자릅니다. 그러니까 그 가장 많이 등장하는 원소부터 두 개씩 자릅니다. 그럼 두 개씩 자르는 과정에서 그 결과적으로 그 두 개씩만 잘라야 되기 때문에 어떤 원소 하나를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잘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답을 구하는 과정에서 그 원소가 총 몇 가지나 등장하는지, 그리고 전체 원소 처음에 n이 몇 개인지를 각각을 세어서 그 홀짝이 맞으면 처음에 있던 원소를 다 살릴 수 있는 거고요. 처음에 있던 원소들 중에 그 하나씩 등장한 걸 전부 다 살릴 수 있는 거고, 홀짝이 맞지 않으면 이 원소들 중 하나를 잘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이 전체 원소들 중에서 등장하는 원소 개수 가지수가 m개라고 하면은 그 홀짝이 맞는 경우에는 m개, 그 홀짝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m-1개를 자르면 됩니다. 그러니까 nm의 홀짝이 맞는 경우에는 m개, 맞지 않는 경우에는 n-1개를 남기고 다 자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등장하는 원소의 개수를 세는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여기서 나아가면은 등장하는 모든 원소의 개수 이외에 남는 원소를 전부 다 자를 수 있는지에 대한 증명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그 만약에 원소가 이렇게 처음 원소가 등장하는 개수가 이렇게 하나, 둘, 뭐 세 개 이런 식으로 등장했다면, 만약에 이 부분을 전부 우리가 남긴다면 이 남는 부분의 크기는 그 n-m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 n-m이 짝수면 이 부분을 온전히 다 자를 수 있을 거고요. 만약에 짝수가 아니라 홀수면 그러면 우리는 이 맨 위에 남아있는 딱 하나만 남아있는 원소들 중에 하나를 더 잘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원소의 가지수랑 처음의 원소의 개수의 홀짝이 맞으면 이 부분만 잘라내서 전부 다 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맞지 않으면 이 부분을 다 자른 다음에 하나를 더 잘라야만 모든 원소가 서로 다른 배열을 만들 수 있어요. 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문제 B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문제 C인데요. 문제 C는 그 체스보드 위에서 비숍을 놓는데요. 그리고 비숍을 놓으면 그 비숍이 있는 칸을 포함해서 비숍의 공격 범위를 이렇게 체스판 위에 그려놨대요. 이렇게 체스판 위에 비숍의 공격 범위가 주어졌을 때 비숍이 어느 칸에 있는지를 출력하면 돼요. 근데 이 문제는 아주 편리하게도 이 가장자리 칸에는 비숍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가장자리 칸에도 비숍이 들어있다면 좀 귀찮은 경우가 생겨요. 뭐 예를 들어서 이건 캡처해 놓고 씁시다. 캡처해서 비숍이 여기에 들어있다. 그러면 비숍 공격 범위가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비숍이 여기에 있는 거랑 구분할 수 없거든요. 비숍이 여기에 있는 거랑 여기에 있는 걸 구분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비숍이 잠깐만, 이거 왜 잠깐만, 지우개가 왜 작아졌어? 예, 됐네. 그래서 우리는 비숍이 이 전체 안에 있는 이만큼의 사각형 안에 등장한다고 가정을 하고 그 안에서 비숍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각형 안에 등장한다면 어떤 칸에 비숍이 있을 때 대각선 왼쪽 위, 오른쪽 위, 왼쪽 아래, 오른쪽 아래 칸이랑 이 가운데 칸 이렇게 5칸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5칸을 공격할 수 있는 칸으로 차지하게 된다고 보장할 수 있죠. 그러니까 비숍이 어느 칸에 있든 간에 이렇게 5칸을
다섯 칸이 공격 범위 안에 들어간다고 보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다섯 칸이 공격 범위 안에 들어간다면 이 가운데 칸에 비숍이 반드시 존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칸을 찾아서 그 칸의 왼쪽 위, 오른쪽 위, 왼쪽 아래, 오른쪽 아래, 그리고 그 칸 중심까지 이렇게 다섯 칸이 칠해져 있는 곳을 찾으면 거기에 비숍이 존재한다라고 출력을 하면 됩니다. 뭐 일단은 그 가장자리 체크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좀 편한 그런 문제였죠. 그래서 그 비숍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릿수는 총 36자리 때문에 그 중에서 비숍이 어느 칸에 있는지를 출력을 하면 되는 그런 문제고요. 몇 콤마 몇에 있는지를 출력하면 되는 그 식이죠. 그런 문제였고요. 다음 문제로 보죠. 다음으로 이제 D 시계. 그러니까 24시간짜리 시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앞쪽이 시간 그리고 뒤쪽이 분으로 표기가 되는 24시간짜리 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시계가 펠린드롬이 되기를 바란대요. 그러니까 그 펠린드롬이라는 건 이 전체 그 문자열을 뒤집었을 때 같은 문자열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21, 12가 되면 앞쪽이랑 뒤쪽을 그 순서를 뒤집으면 그냥 뒤에서부터 읽었을 때 21, 12로 똑같기 때문에 펠린드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냐면 이 시계를 X분마다 다시 본대요. X분마다 시계를 다시 보는 걸 반복해서 그 펠린드롬을 총 몇 번 보게 되는지를 출력하게 되는 게 문제인데요. 여기서 그 그러면 이걸 언제 끝내야 되냐? 이 24시간이 될 때 끝내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주어졌던 시간이랑 같은 시간이 되면 끝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그 처음에 주어졌던 시간이랑 같은 시간이 되리라는 건 보장이 돼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그 총 1440분이죠. 그러니까 이게 주기가 1440분인 그 어떤 사이클이잖아요. 그러니까 1440분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시간으로 시작을 해도 1440번 그 플러스 t만큼씩 플러스 t가 아니라 플러스 몇이에요? x라고 하죠, 여기서. 그 플러스 x만큼 1440번을 반복을 하면 그 원점으로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왜냐면 그 x가 몇이든 거기다가 1440을 곱하면 1440의 배수가 되어서 그 원래 시간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1440의 약수인 어떤 수에서 반드시 한 번은 그 원래 점으로 돌아오게 되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이 주어진 초기 시각이랑 그 한 번 다시 볼 때마다 몇 분마다 다시 보는지를 통해서 그 초기 시각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몇 번이나 펠린드롬 형태가 되는지를 보면 되는데요. 펠린드롬인지는 어떻게 구분을 할까요? 펠린드롬인지 구분을 하려면 이 현재 시간을 그, 그 시간분으로 나눠서 시간분으로 나누면 각각 두 자릿수 자연수로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시간분으로 나눠서 그 한쪽을 자릿수를 뒤집어서 다른 쪽이랑 같은지를 비교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특정 그 메시 몇 분일 때 그 펠린드롬인지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는 이걸 하려면은 또 몇 가지 일단 이거는 구현 문제고 그러니까 구현 문제라는 건 좀 구현 난이도가 좀 높은 그런 문제고 이걸 하는 과정에서 해야 될 일들을 좀 더 찾아보면은 그 처음에 시간이 이렇게 시간분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이 시간분으로 주어진 거를 그 전체가 1440이 주기인 정수 하나로만 그러니까 몇 분째인지 000부터 시작해서 몇 분째인지 정수 하나로만 변환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변환하지 않고 계속 시간분 체계를 유지한 상태로 여기다가 분을 더하는 계산을 할 수도 있어요. 일단은 저는 이거를 그 처음에 시간으로 변환을 하는 식으로 풀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간이 주어지면 그거를 그 다섯 글자로 되어 있는 스트링으로 주어져요. 그래서 이걸 시간분으로 각각 자르는 것부터 시작을 했어요. 뭐 저처럼 이렇게 전 이걸 왜 이렇게 했냐면 다섯 글자인 게 보장이 돼 있어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만약에 앞쪽이
0이면 0, 앞에 0을 붙여가지고 5글자가 되는 게 보장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글자가 각각 그 시간분을 나타내는 정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이렇게 파싱을 할 수도 있고, 뭐 어떻게 파싱을 하든 여러분 마음대로고요. 그리고 이거를 전 그 분 형태로 바꿔서 1440을 주기로 하는 분 형태로 바꿔서 그거를 계속 반복문을 돌려서 그맨 처음 시간으로 돌아갈 때까지 이걸 돌렸고요. 그리고 맨 처음 시간으로 돌아갈 때까지 펠린드롬이 등장한 횟수를 해서 출력을 했고, 그리고 펠린드롬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부분,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분 형태, 그러니까 몇 분인지를 나타내는 형태로 여기서 관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몇 분인 상태를 시간분으로 다시 바꿔서 그 시간분이 펠린드롬 형태에 적합한지를 판별을 하고 그 판별한 결과값을 출력하는 함수를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 펠린드롬인지 체크하는 함수랑 이렇게 그 1440을 주기로 그 위에서 플러스 D를 계속 돌리는 걸 반복을 해서 몇 번이나 펠린드롬이 등장했는지를 출력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 D를 풀 수 있고요. 다음 문제를 보죠. 문제 2. 바이너리 이 문제는 어떤 길이가 n인 0 아니면 1로 돼 있는 그 배열을 가지고 있어요. 그 배열 위에서 우리는 그 한 번에 하나씩만 맨 앞에서부터 또는 맨 뒤에서부터 원소를 지울 거예요. 그렇게 지웠을 때 우리는 거기서 그 S개만, 그러니까 그 지운 그 지우는 작업을 다 완료한 다음에 남아있는 원소들의 합이 S가 되게 하고 싶대요. 다른 말로는 남아있는 1의 개수가 S개라는 거죠. 합이 S라는 건. 그리고 0이 몇 개 있는지는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가장 길게 배열을 남기고 싶대요. 그러면 우리는 아니 가장 길게 배열을 남겨서 남긴다는 건 그 연산 횟수를 최소화한다는 거죠. 같은 말이니까 그냥 길게 배열을 남기는 쪽으로 생각을 할게요. 왜냐면 길이가 몇 개인 배열이 남는지를 생각하면 최소 연산 횟수도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길게 배열을 남기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가능한 길게 배열을 남길 수 있느냐라는 문제인데요. 일단은 어, 어떤 이런 어떤 영일로 되어 있는 배열 위에서 어딘가에서 시작해서 어딘가에서 끝나는 이런 그 어떤 구간을 잡아놓고 그 안에 몇 개인지, 그 안에 1이 몇 개인지, 그리고 그, 그 배열의 길이가 몇인지를 세는 작업은 이거를 그 구간을 하나하나를 다 센다면 그 모든 구간이 총 n 제곱개고요. 그리고 구간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센다면 그 또 n이 하나 더 붙어가지고 n 세제곱짜리 작업이 돼요. 근데 우리는 이게 n이 20만 정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n 세제곱짜리 작업을 수행을 하면 되게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리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구간 하나하나에 대해서 세지 말고 그 시작점을 정해놓고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1이 몇 개인지를 세는 식으로 하면은 그러면 우리는 그 여기서 n을 하나 줄일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도 n 제곱이에요. 여전히 너무 크죠. 그래서 우린 이거 말고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을 사용을 해서 어떻게 해야 일이 정해진 개수대로 있을 때 그 안에 원소가 가장 많은지를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어떤 구간을 하나 잡을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자주 쓰는 그 슬라이딩 윈도우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어떤 뭐 예를 들어서 S가 3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우리는 1이 3개인 구간 하나를 잡고 싶어요. 이렇게 맨 왼쪽에 있는 일 하나부터, 그러니까 맨 왼쪽에서부터 1이 3개인 가장 긴 구간을 이렇게 잡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맨 왼쪽에 있는 일 하나를 포함하는 가장 긴, 그러니까 맨 왼쪽에 있는 이 일이 맨 왼쪽에 있는, 이게 맨 왼쪽에 있는 가장 긴 구간이 이거다라는 걸 구했죠. 그러면 우리는 이거 다음 거, 이거를 처음으로 하는 그 다음으로 제일 긴 구간이 어디냐라는 걸 풀기 위해서 그거를 오른쪽으로 밉니다. 그러니까 이 왼쪽 끝을 오른쪽으로 밀어요. 그러니까 1 하나가 빠질 때까지. 그러면 그 새로운 구간은 이렇게 1 하나가 빠져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까지였던 구간을 이쪽으로도 1 하나가 새로 들어올 때까지 확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를 넣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이 구간 안에 들어있는 1의 개수를 유지하면서 가능한 오른쪽으로 큰 구간을 잡는 방식으로 우리는 이 구간을 그 크기를 관리를 해가면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계속 움직이면 그 맨 마지막 칸까지 가게 되죠. 이렇게 맨 마지막 칸까지 가면서 그때그때 구간의 길이를 체크해서 그 중에 제일 길었던 거를 답으로 출력하면 되는 그런 해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요. 이 문제를 이런 기법을 뭐 슬라이딩 윈도우라고 하고 투 포인터 기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문제는 이게 조금 그렇게 깔끔하지 않게 끝난다는 건데요. 문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쪽에서 1을 하나 뺐어요. 그러니까 1이 하나 빠질 때까지 뺐어요. 그러면 그 앞에 0이 있기 때문에 빼지 않죠. 왜냐면 0을 빼는 건 길이에서 손해기 때문에. 근데 이쪽 같은 경우에는 1을 하나 넣은 다음에 뒤에 0이 있으면 더 넣고 싶어요. 근데 그 다음 자리가 1인지 0인지 아니면 배열이 끝나는지를 체크하는 게 좀 까다롭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떤 식으로 구현을 했냐면, 이거는 조금 그 구현 트릭 중에 하나인데, 이 전체 배열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면 전 맨 앞에다가 더미 노드를 하나 넣어요. 맨 앞에다가 더미 노드를 0이라고 하나 넣어요. 아니, 0이 아니라 1이라고 하나 넣어요. 그리고 맨 뒤에다가도 더미 노드를 하나 넣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구간을 잡고 싶은 건데 그 구간을 왼쪽으로 확장을 못하는 이유는 왼쪽으로 확장하면 일이 새로 생기기 때문이고 오른쪽으로 확장을 못하는 이유는 오른쪽으로 확장하면 일이 하나 새로 들어오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맨 앞이랑 맨 뒤에다가 1을 하나 넣어놓고 애초에 1로 시작하고 1로 끝나는 구간을 구한 다음에 거기서 맨 앞에 1, 맨 뒤에 1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왼쪽도 1이 있어서 확장을 못하고 오른쪽도 1이 있어서 확장을 못하는 그런 그 1이 특정 개수만큼 들어있는 제일 긴 구간의 길이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저는 그 문제를 변형을 해서 그 1이 몇 개인 구간이 어디인지를 세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그 아주 흥미롭습니다. 네? 저는 실제로 이거를 그냥 0, 1 밀지 않고 그냥 일이 어디 있는지만 세놨거든요. 그러니까 일이 어디 있는지만 마킹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일이 마이너스 1번에 하나 있고, 그리고 여기 1번에 하나 있고, 그리고 여기 뭐 4번에 하나 있고, 6, 7, 8, 9번에 하나 있죠. 그러면 우리는 그, 그 1이 5개 포함된 구간을 어떻게 잡냐. 맨 앞에서부터 그냥 5개 쓰면 돼요. 이러면 마이너스 1번부터 7번까지는 1이 5개인 구간이다. 그러면 그 맨 앞에 있는 마이너스 1이랑 맨 뒤에 있는 7을 빼면 0번부터 6번까지를 잡으면 1이 3개인 제일 긴 구간이 되죠. 이런 식으로 저는 변형을 해서 이 문제에 접근을 해봤어요. 이렇게 하면 훨씬 더 구현하기 간단하니까요. 실제로 같은 문제인데 좀 변형을 해서 구현을 간단하게 만든 거죠. 네, 그래서 2번 문제는 이렇게 해결할 수 있고요. 펩시요? 어, 맛있는데.
그리고 훨씬 싸요.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F번. 전 이 문제 이름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 F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길이가 n인 배열이 또 주어졌어요. 네, 우리 오늘 길이가 n인 배열 맨날 계속 보죠. 그래서 그 어떤 서로 다른 ijk를 잡았을 때 ai 플러스 aj 플러스 ak가 그 끝자리가 3인지, 그러니까 그 십진수로 나타냈을 때 끝자리가 3인 ijk가 존재하는지를 yes, no로 판별하는 문제인데요. 근데 일단 n이 20만 개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다가 그 3중 루프를 돌리는 건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 마지막 자리가 그러니까 합이 되는 수의 마지막 자리가 뭔지만 알고 싶기 때문에 결국은 그 10으로 나눈 나머지만 취할 거예요. 모든 수들을. 이거는 한 30분 있다가 문의해 주실래요? 그래서 어,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모든 수를 그 마지막 자리가 0, 1, 2, 3, 4, 5, 6, 7, 8, 9인 그 마지막 자리가 뭐인 수가 몇 개 있는지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 배열에 있는 수들을 이렇게 그 10칸짜리 이런 배열로 변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배열이 가진 정보랑 그 마지막 자리가 몇인 게 몇 개 있는지를 가진 정보는, 그러니까 이 배열이 가진 정보가 우리가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로서 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배열이 10만 개가 있는데 이게 뭐 12,000 몇 개, 이게 10만 몇 개 이런 식으로 그 0부터 9로 끝나는 수가 각각 몇 개인지 일단 세놓습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게 우리가 수를 3개를 더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어떻게 더하더라도 그 4개째 수가 필요한 경우가 없거든요. 그 말은 그 어떤 원소든 4개째는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3으로 끝나는 게 막 7개 있다. 그러면 이게 7개 있는 거랑 3개 있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원소를 3 이하인 0, 0에서 9로 끝나는 모든 원소들만 남기고 다 지울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다 해서 남기면 30개 남아요. 그러니까 최대 30개라는 거죠. 이렇게 30개 남으면 우리는 그 위에서 3중 반복문을 돌려서 그 n 세제곱짜리 3중 반복문을 돌려서 i 플러스 j 플러스 k ai, aj, ak의 합이 끝자리가 3이 되는 경우를 존재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3개 넘으면 필요 없다라는 게. 그러니까 3개 넘게 있으면 3개 있는 것보다 더 유리하지 않다라는 게.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마지막 자리만 쓸모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그 문제를 2단계 정도 간단하게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관찰 자체가 좀 어려운 편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3개 넘으면 필요 없다라는 게 보통은 좀 비슷한 느낌으로 비둘기 집의 원리를 적용할 때 이런 비슷한 느낌으로 하던 것 같은데, 이거랑 상관이 있나? 없나? 뭐 별로 상관없는 것 같은데 좀 비슷한 느낌이었고요. 그러니까 비둘기 집의 원리를 적용하는 문제 중에 이런 비슷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이것도 어떻게 적용하면 될 것 같지만 뭐 그렇게 억지로 적용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그 특성을 사용을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이게 F번이었고, 사실 그것만 알면 되는 거기 때문에 좀 짧은 편이죠. 그래서 그 3중 반복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그 30개 이하의 배열로 만들어 놓고 3중 반복문을 통해서 이 F번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으로 G번을 볼게요. 다음 G번은 어떤 길이가 n인 배열 A가 또 등장했죠. 그래서 이렇게 배열의 원소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 위에서 어떤 길이가 k인 구간을 잡아놓고 그 구간 위에서 그 맨 앞에 원소에다가 2의 0제곱을 곱하고 다음 원소에다가 2의 1제곱을 곱하고 그 다음 원소에다가 2의 제곱을 곱하고 이런 식으로 그 한 칸 뒤로 갈 때마다 두 배를 곱했을 때 그때 이런 관계가 성립하길 바란대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는, 그러니까 그 오름차순인 관계가 성립하길 바란대요. 그때 그 어떻게든 K개를 잡았을 때 이런 오름차순인 관계가 성립하는 구간이 몇 개가 되는지를 출력하면 되는 문제인데요. 일단은 역시 그 구간 K, N이랑 K는 되게 큰 수기 때문에 N 곱하기 K를 하면, 그러니까 모든 구간을 다 찾아보면 그거는 그 시간 초과가 나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 우린 이 문제의 특성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구간을 잡는다라는 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배열이 이렇게 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구간을 잡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구간을 잡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원소 뭐 AI랑 AI 플러스 1이 있다고 해봅시다. AI랑 AI 플러스 1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구간에 잡히면 이 구간에 잡힐 때랑 이 구간에 잡힐 때랑 AI 곱하기, 그러니까 이 구간에 잡히면 AI 곱하기 그 2의 x제곱일 거고요. 그리고 이쪽은 a의 i 플러스 1 곱하기 2의 x 플러스 곱하기 2의 x 플러스 1제곱일 거예요. 그리고 이쪽 구간이면 a의 i 플러스 아니 진짜 글씨 더럽게 못 쓴다. 2의 y제곱일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원소는 a의 i 플러스 1 곱하기 정말 더럽게 못 쓰지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알아들으세요. 2의 y 플러스 1제곱일 거예요. 식이 굉장히 유사해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이 위쪽에서 부등호가 성립하면 아래쪽에서도 성립하고 아래쪽에서 성립하면 위쪽에서 성립하리라는 걸 추측할 수 있고, 그건 어떻게 다시 검증할 수 있냐면 만약에 그냥 여기 x랑 y를 무시했을 때 그러면 위식은 a i고 2a 아니 ai고 아래 첨자죠. ai 플러스 1이 이게 성립하면 그러니까 이게 성립하면 그 2의 x제곱을 곱했을 때도 2의 y제곱을 곱했을 때도 이 부등호가 성립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들이 성립했다면 이걸 어떤 양의 정수 2의 x제곱이나 2의 y제곱으로 나눴을 때 이것도 성립할 거예요. 이 기본형도. 그러면 우리는 그 모든 인접한 원소 두 개에 대해서 ai 제곱이 2ai, 2ai 플러스 1, 그러니까 바로 다음 원소의 2배보다 작으면 이 두 개의 원소가 같은 구간 안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원소가 이 구간 안에 그 부등호가 성립한다. 라는 걸 볼 수 있고,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 어떤 특정한 원소 하나에 대해서 인접한 원소 두 개에 대해서 부등호가 성립하는지 안 성립하는지를 여러 번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그 부등호가 성립하지 않는지를 이렇게 미리 다 알아놓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아까 그 0일 세던 문제처럼 이거를 그 부등호가 성립하면 1이고 아니면 0인 식으로, 그런 식으로 0이랑 1로 되어 있는 배열로 원래 배열을 이렇게 변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0이랑 1로 되어 있는 배열 위에서 연속으로 1이 이어지는 구간이, 그러니까 연속으로 K개, 정확히는 K-1개. 왜냐면 그 K개의 원소 사이에서 모두 부등호가 성립하려면
그 k-1개의 부등호가 성립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그 부등호만 다 따로 떼어내가지고 배열을 만들면 n-1개짜리 배열이 만들어지는데 이 n-1개짜리 배열 위에서 어떤 연속한 k개를 잡았을 때 거기가 전부 1이면 그 우리가 찾는 k개가 있는 거고요. 전부 1이 아니면 그러면 우리가 세는 k개짜리에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했던 슬라이딩 윈도우를 여기서도 다시 적용을 해서 이렇게 앞에서부터 k개를 잡아서 이 안에 그 1이 몇 개 있는지를 세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한 칸씩 밀면서 그 연속된 k개짜리 구간에 그 부등호가 맞는 그러니까 여기가 1인 게 몇 개인지를 셉니다. 그래서 전부 1인 구간을 이렇게 그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한번 훑으면서 전부 1인 구간의 개수를 출력하면 돼요. 그렇게 풀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0이랑 1로 되어 있는 부등호의 배열로 한번 변환을 하고 그리고 앞에서부터 K개로 시작을 해서 거기서부터 한 칸씩 이 경우에는 그 딱 한 칸씩만 오른쪽으로 밀고 당기고 하는 걸 한 칸씩만 반복을 해서 맨 끝까지 갔을 때 답이 몇 개나 나왔는지를 출력하는 식으로 문제 G를 해결할 수 있어요. 이런 문제였고요. G는 문제에 대한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일단은 이게 문제 G까지였고요. 사실 G는 조금 그 아까 부등호를 잘 쓰는 방법만 어떻게 적용을 하면 아까 위에서 했던 것처럼 투포인터를 적용을 하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죠. 약간 시간이 오래 그 앞쪽 문제에서 시간을 많이 뺏겼으면 좀 어려웠을 수도 있지만 그런 문제였어요. 그 다음 문제로 H번으로 가는데요. H번 문제는 조금 더 그 지난 디비전 4의 마지막 문제들보다 좀 더 난이도가 있는 편이었고요. 한번 봅시다. 일단은 카지노에서 게임을 한대요. 근데 게임이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일단 플레이어가 어떤 정수 하나를 정해놓는데 그 정수는 1하고 10의 9제곱 10억 사이에 어떤 정수고 그리고 그 10억 면체짜리 주사위를 던진대요. 도대체 10억 면체짜리 주사위가 어떻게 생겼는지 너무나도 궁금한데요. 네, 솔직히 이게 너무 궁금하거든요. 10억 면체짜리 주사위는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 건지 너무 궁금한데 근데 어쨌거나 이 10억 면체짜리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나온 눈이 플레이어가 고른 거랑 같으면 그 플레이어가 가진 돈이 2배가 돼요. 나온 눈이랑 다르면 그 가지고 있는 돈이 절반으로 변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주인공 마리안이 그 앞으로 몇 번째 게임에서 어떤 주사위가 나올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5게임을 할 건데 443, 44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우리는 그 특정 시점에 게임에 들어가서 그 언젠가 나온다고 그 계획을 짤 수 있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는 그리고 그 근데 주사위를 처음에 하나를 정해 놓는데 그걸 못 바꿔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처음에 4를 들고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가만히 있으면 그 2배,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돈이 2배, 2배, 절반, 2배, 2배 돼가지고 총 3번 2배가, 4번 2배가 되고 한 번 절반이 돼서 8배로 아주 큰 이득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1번부터 5번 게임까지 하면 큰 이득을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그 몇 번부터 몇 번 게임까지 그 어떤 주사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라는 게 문제인데요. 어, 일단은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우리가 아니, 어떤 주사위를 굴릴지를 고정시켜 놨다고 생각을 하면 이 문제를 조금 다르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적당한 입력이 있다고 봅시다. 이런 적당한 입력이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주사위를 8을 고른다고 생각을 해요. 8을 고를 거면 우리는 이 8에 해당하는 것들은 전부 우리가 이득을 보는 라운드고요. 8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은 전부 손해를 보는 라운드죠.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이득을 보는 라운드를 1이라고 쳐요. 그리고 손해를 보는 라운드를 다 마이너스 1이라고 칩니다. 왜 마이너스 1인지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그리고 어떤 특정한 적당한 라운드들에다 참여를 해가지고 이 연속으로 그러니까 연속으로만 참여해야 되니까 이런 연속으로 참여를 해가지고 이 연속된 구간의 합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이런 문제로 변형을 시킬 수가 있어요. 여기서 왜 플러스 1, 마이너스 1인지를 다 생각을 하면요. 우린 초기 자금이 어떤 값으로 정해져 있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1로 처음에 초기 자금이 1이에요. 그리고 이기면 2배고 지면 2분의 1이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그러니까 1에서부터 이게 이겼을 때 2가 되고 졌을 때 1이 되는 이게 정확하게 정과정 역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이겼을 때 두 배가 되고 거기서 한 번 졌을 때 그 2분의 1이 되는 걸 그냥 록으로 바꿔가지고 이거를 마이너스 1, 0, 1로 쓰는 게 우리가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훨씬 간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마이너스 1, 0, 1 이런 식으로 로그로 잡아놓고 문제를 해결할 거예요. 어쨌거나 구간 합 로그로 잡아가지고 구간 합을 구하는 거랑 그 2, 4, 8로 잡아가지고 구간 곱을 구하는 거랑 최대값을 구했을 때 구하는 값은 같게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걸 로그로 그러니까 전체에다가 로그를 취해서 그 모든 게임을 플러스 1, 마이너스 1짜리 게임으로 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어떤 특정한 눈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8이라는 눈을 골랐으면 그러면 이 8이라는 눈에 대해서 최대 부분 연속합을 구하는 문제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최대 부분 연속합은 어떻게 구하냐? 라는 건데요. 최대 부분 연속합은 일단 최대 부분 연속합 문제에 적합한 좀 다른 걸 하나를 네, 그거 좋습니다. 네, 그거 좋아요. 1912 아주 지금 적절한 링크네요. 1912번 이런 문제를 풀어서 연습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일단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연속합이라는 건 그 예를 들어 이 배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9를 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여기까지의 연속합을 알고 최대 연속합을 알고 그러니까 이 원소를 포함하는 최대 연속합을 알고 싶다.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의 연속합은 마이너스 1이죠. 그리고 이걸 포함하는 연속합은 이 앞의 원소에다가 더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부터 새로 시작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연속합을 구할 때 앞, 그 이전 원소까지 더한 거에다가 덮어 씌우거나 그러니까 이전 원소까지 구한 거에다가 더하거나 아니면 아예 새로 시작하거나 둘 중 하나만 매번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연속합을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1, 여긴 매번 새로 시작해서 마이너스 1, 여기 1이니까 새로 시작해서 1, 그리고 여기서는 그 앞값을 그대로 가져와서 2죠. 왜냐면 바로 앞에 값을 가져다 쓰는 게 더 크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앞에 값을 가져와서 1이 되고 여긴 0이고 여긴 1이 여기는 앞에 값을 가져오는 거랑 그냥 처음 시작하는 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아무튼 1이고 여기가 0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최대 부분 연속합은 이런 식으로 바로 앞 원소까지의 연속합이랑 자기 자신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구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어떤 특정한 눈을 골라놨으면 이 문제를 틀린 건 마이너스 1, 맞는 건 1로 변환한 연속합 문제로 오더 n에 해결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문제는 고를 수 있는 눈이 10억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눈에 대해서 해결을 하는데 오더 n인데 문제는 고를 수 있는 눈의 가지수가 10억 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연속합에서 우리는 그 어, 어떤 연속합이 양수인 곳에서 거기서 음수로 가는데 그 음수에서 연속합이 끝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양수 원소에서 그러니까 연속합은 항상 양수 원소로 끝나고 음수 원소로 끝나는 연속합이란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그 우리가 원하는 특정한 눈이 아닌 나머지 원소, 이런 마이너스 1인 원소들을 그냥 하나로 묶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배열에 있는 나머지 원소들을 그냥 이렇게 전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묶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원소들을 플러스 1짜리 플러스 1짜리 칸으로 그러니까 한 칸을 차지하는 이런 플러스 1짜리 원소로 보고 나머지를 그 칸수 곱하기 마이너스 1을 가지는 원소로 보는 식으로 이렇게 전체 배열을 그 특정한 눈에 대해서 볼 땐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각각의 몇 번 눈이 예를 들어서 9번에 대해서면 9번이 몇 번에서 나왔는지를 다 적어 놓고 8번이 몇 번에서 나왔는지를 적어 놓고 6번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적어 놓고 그걸 각각 다 구한 다음에 그 해당하는 수가 아닌 곳을 전부 마이너스 1 곱하기 구간 크기로 묶어 놓은 다음에 그 해당하는 구간들을 포함한 연속합을 구해서 그 중에 제일 큰 걸 출력하면 되는 그런 문제로 변형을 하게 되는 거죠. 어, 일단은 이거를 어떤 식으로 그룹핑을 하면 좋을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게 10억 가지 원소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어떤 특정한 사전에다가 넣고 관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 이걸 어떤 식으로 했냐면, 어떤 사전에다가 뭘로 시작하는 원소가 몇 개, 뭘로 시작하는 원소가 어디 있고 뭘로 시작하는 원소가 어디 있는지를 이렇게 사전 위에다가 기록을 해놓고 그 어떤 원소가 사전에 몇 번째에 기록이 되어 있는지 매핑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맵 하나랑 이런 그 특정 원소 하나하나에 대해서 어디 있는지를 찾는 사전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 맵에서 이렇게 매핑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그 자료 구조를 만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했어요. 어떤 식으로 했냐면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맵을 하나 만들어서 몇 번 원소가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은 그 2차원 배열에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그 찍어 놓고 그리고 그 몇 번째 박스가 라벨이 뭔지 그러니까 어떤 원소에 대한 건지도 찍어 놓고 이렇게 두 가지를 만들어 놓고 등장하는 값들을 그 어떤 원소가 어디서 등장한다라는 식으로 그, 그 원소 종류별로 묶어요. 그리고 원소 종류별로 묶으면 그 원소 종류별로 묶어놓은 건 그 원소의 그 종류별로 크기 개수만큼을 가지는 배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각각에 대해서 그 앞에서부터 연속합을 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특정한 번호 8번에 대해서 한번 돌고 9번에 대해서 한번 돌고 6번에 대해서 한번 도는 식이죠. 그렇게 한 번씩 돌면 어, 그 각각의 원소들을 그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원소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최대 연속합을 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 제일 큰 이득을 보는 구간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약간 쉽지 않은 문제였는데 뭔가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실래요? 뭔가
뭔가 더 설명하면 좋겠다 싶은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실래요? 이게 좀 되게 복잡한 문제여서,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사용되는 기법들은 그렇게까지 어려운 것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속값도 DP의 제일 기초적인 문제들 중 하나고, 뭐 이런 그 원소를 라벨을 붙여가지고 분류하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를 한 문제를 위해서 다 분류해놓고 그 위에서 연속합을 돌리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 거죠.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지식이 필요한 꽤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뭐 그래서 그 아까 라벨을 왜 붙였냐면 그 답을 출력하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우리가 찾는 그 몇 번째 칸에 이게 뭐를 걸었을 때 답인지, 그러니까 떤 눈에다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걸었을 때 답인지 그거를 미리 라벨을 붙여놓고 우리가 답을 찾았을 때 그 라벨이랑 그리고 몇 번부터 몇 번까지인지를 찾아서 출력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또 답이 항상 1 이상인 게, 그러니까 연속합, 우리는 여기서 그 답이 뭐 이렇게 2분의 1, 2, 4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답을 직접 출력하진 않는 문제거든요. 어쨌거나 이게 답이 항상 어, 답이 항상 1 이상, 그러니까 로그 취향값이 1 이상, 그게 그러니까 2배 이상 불리는 방법이 항상 존재하는 게, 그냥 첫 번째 게임에 들어가서 그냥 들어가자마자 빼면 돼요. 그럼 항상 2배로 불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좀 주의를 해가지고 구하는 게 좋아요. 초기 값을 좀 주의를 해서 넣는 게 좋고요. 또 뭐 그 외에는 제가 설명하고 싶은 건 거의 다 얘기한 것 같네요. 그 외에 뭐 전체적으로 세트에 대해서 질문이나 뭐 아니면 그런 게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1912번 연속합이 익숙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좀 풀어보거나 아니면 이 문제의 해법을 좀 찾아보거나 하는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데이터도 추가하셨네? 특별하게 없으면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